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런 TV입니다. 테슬라의 미국 1위 등극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다음 주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대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역시나 다음 주 약속의 9월 달이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이 약속을 지킬지 다음 주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너브로스 스튜디오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10월 10일에 있을 예정이죠.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 준비로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은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0.19%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다우지수는 42,000선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주, 중소형주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새 마녀의 날이었어요. 대표적인 파생 상품들이죠. 지수 선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의 만기 날이었습니다. 동시 만기 날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기의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크거나 악셀을 뛸 때가 많은데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죠. 오르락 내리락 그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연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굉장히 강한 비둘기파 발언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FOMC 회의 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밝혔고요. 다음 FOMC 회의는 11월 달에 있습니다. 빅컷의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어요. 자, 이러면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를 법도 했는데 또 다른 연준의 매파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미셸 보우먼 이사가 이번 FOMC의 큰 정책 행보는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파적인 발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9월 FOMC 회의 때 유일하게 25bp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인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울리면서 오늘 약보합권의 마감에 그쳤고요. 다만 오늘 다우지수가 강했던 원인은 나이키에서 CEO를 교체했다라는 소식에 나이키 최근 주가가 굉장히 약했는데 CEO 교체 소식에 오늘 6.84%나 급등하면서 다우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 요새 분위기 좋지 않죠? 반도체 황제의 자리를 이미 엔비디아에게 내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 인텔을 퀄컴이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인텔이 3.31%대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어제 7%대 급등을 보여주었던 테슬라는 오늘 2.33%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비둘기파 발언이 있었죠. 11월 달에도 빅컷 즉 50bp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달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42.9%였는데요. 50.3%로 올랐어요. 아무튼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테슬라 같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에게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0.36% 하락을 했습니다만 최근 2주 동안 반등이 컸죠. 그러면서 현재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당분간은 하방은 견고하고 상방은 어느 정도 뚫려 있는 견조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형님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최고치를 갈아엎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굵직한 매크로 이슈로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는데 자, 그다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이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미 연준의 1, 2인자들이 모두 물가는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10월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2.32% 하락과 238.2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7%대 급등에 따라서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고 FSD 기술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견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어제 7%대 급등을 했을 때 240불을 넘겼을 때 최근에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세기형 패턴에서 상방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술적 시그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7%대 급등을 했을 때 이 240불 구간이 여기 보시면 로우 볼륨,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7%대 급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250불대에는 이렇게 매물이 많아요.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250불대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50불대를 뚫어내면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270불, 280불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250불대 매물대를 뚫어내려면 역시나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할 건데요. 바로 이 로보택시 공개가 그 호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10월 10일 미국 LA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에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라는 분께서 어제 이 워너 스튜디오를 방문했다라고 해요. 가이드 투어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테슬라 차량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가요, 여기서 테슬라가 뭔가를 준비 중에 있지만 비밀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란 님은 다른 사진도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큰 트레일러가 보여요. 뭔가 차량 한 대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트레일러를 사이버 트럭이 끌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끌고 있다라는 건 뭔가 테슬라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역시 이 안에는 로보택시라든지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로보택시 위장막 사진을 공개를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디자인이 좀 투박해요. 디자인을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뭔가 앞뒤로 스티로폴도 붙이고요. 이 뒷바퀴도 가짜 바퀴 같아요. 보시면 이 앞바퀴보다도 사이즈가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이미지는 이러한 모습이죠. 뒷바퀴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위장막 이미지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위장한 사진으로 예상이 들어요. 역시나 테슬라의 FSD가 얼마나 안전하게 로보택시 기능을 구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정말 FSD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FSD는 테슬라의 차량은 사방팔방 눈이 달려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핸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을 했어요. 여기 이미지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오토바이가 뒤에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죠.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뒤에서 확인하자 핸들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트는 모습이 발견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방금 핸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셨죠? 자, 이렇게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중국에서는 정말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는 열심히 이 전략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중에는 재고 차량이 있어요. 고객이 주문을 했지만 우리 돈 약 500만 원을 주고 일단은 계약을 걸어두었지만 그 계약을 취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차량은 재고 차량으로 남게 되는데요. 재고 차량이 잘 판매가 되면 재고도 떨어내고 판매량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Supervised Full Self Driving FSD 가격을 재고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낮췄습니다. 자, 신차를 사게 되면 FSD 가격은 8,000불이에요. 근데 재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4,500불에 이 FSD Supervised 버전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Full Self Driving for the Life of the Vehicle. 그러니까 차량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FSD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구독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시불 구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10월 10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구매 조건이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좋은 옵션이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구독자라면 테슬라 차량, 재고 차량 구매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고 차량이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주행한 적이 없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게 있어서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다음 주면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AI 팀에 의하면 오피셜로 공식적인 이런 테슬라 AI 팀의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9월 달에 사이버트럭의 FSD를 출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도 FSD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게끔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업데이트가 9월 이내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어요. 자, 이제 9월은 약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이버트럭용 FSD가 이제 9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이 비보 좌회전 운전으로 유명하신 척쿡님께서 척쿡의 그 비보 좌회전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 팀에 의해서 테스트가 되는 그런 이미지로 올려주었어요. 9월 19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말 사이버 트럭용 FSD 릴리즈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테슬라 AI 팀의 이 가이드대로 다음 주 주가도 괜찮을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사이버 트럭의 FSD 기능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사이버 트럭은 미국 내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셀럽들이 실제로 애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바로 킴 카다시안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무려 3억 6,4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뭐 팔로워 수를 다 합치면 뭐 4억 명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킴 카다시안의 순 자산은 2조 원이 넘는다라고요. 엄청난 부자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모든 차량은 다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뭐 가장 비싼 뭐 2, 30억대 스포츠카도 타고 다닐 수 있겠는데, 정말 검소하게 1억이 좀 더 넘는 사이버 트럭을 구매해서 가장 많이 지금 타고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이버 트럭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분들이 이제 FSD 자율주행까지 시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이버 트럭용 FSD 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 2분기 차종별 점유율을 보면은 토요타 라브4가 아직 1등입니다. 약 한 2.9%에서 3%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픽업이 강세입니다. 포드 F150, 뭐 쉐비 실버라도 뭐 이런 차량들, 그러니까 미국 내 5위 판매량 안에 드는 차량 중에 2대는 픽업 트럭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만 받쳐주면 사이버 트럭도 미국 내 5위 판매량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포드 F150이 미국 2분기 판매량 3위를 기록을 했는데, F150 라이트닝, 그러니까 전기차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모델 Y가 2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2.8%로 역대 최고치의 점유율을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1분기에는 2.6%였는데 2.8%로 올랐으니까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보면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델 Y는 이미 작년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위였습니다. 약 110만 대가 팔리면서 글로벌 1위에 올랐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 시장 1위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턱밑까지 쫓아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 3분기가 되면 라브4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라브4 같은 경우는 아직 내연기관 차량이에요. 모델 Y가 1위에 등극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전기차가 미국에서 1위 판매량을 기록하는 순간이 되겠고요. 자, 우리 국내에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자, 하지만 국내 산업연구원과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온다 도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은 12.6%예요.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은 65.6%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15% 정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배터리 EV 순수 전기차의 점유율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2030년이 되면 자, 이렇게 페리티가 나오는 거죠.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수준의 점유율, 즉 약 한 4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2030년 이후에는 이렇게 역전이 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6년이 되면 앞으로 뭐 12년 뒤가 되면 이제 53%까지도 신차 점유율이 배터리 EV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결국 전기차 시대는 도래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 모델 Y와 같은 전기차가 미국 내 판매 1위에 등극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로보택시로 앞서가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3만 명 해고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 지금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아우디는 곧 공장 폐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벨기에 브뤼셀 공장인데요. 3,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에 있어요. 이 공장은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우디 마크가 보이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자, 노동자들은 당연히 투쟁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까지 내면서 지금 투쟁 중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만큼 전기차 시대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코닥이나 노키아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폭스바겐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정말 미래를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 소식은 아닙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테슬라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서 만든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제품이 미국 식약청 FDA죠. FDA로부터 혁신장치 지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보조 하에서, 지원 하에서 이 블라인드 사이트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블라인드 사이트는 자, 이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거치지 않고 이 장치가 눈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가 뇌의 시각 피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요. 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력이 없는 사람, 선천적으로도 시력이 없는 사람까지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앞을 못 보더라도 시각과 관련된 뇌 기능이 아직 활성화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뭐 임상 실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뉴럴링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개발이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쫓는 사업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제품은 정말 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될 만큼 공익적인 기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는 이러한 장치가 아직까지 그렇게 해상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충분히 고해상도로서 현재 인간이 갖고 있는 시력보다도 더 좋은 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술은 극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 발전에 뒤처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팍팍해질 수 있겠는데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2017년도에 2090년도 사회를 예측한 이 사회 계급도라는 게 있는데요. AI 로봇이 노동시장을 대부분 잠식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99.997%의 사람들은 일반 시민으로 전락을 하고요. IT와 AI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소유주, 뭐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0.001%로서 꼭대기에 위치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이 플랫폼 스타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0.001%에 들어가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없으니까. 자, 유일한 방법은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 1000대가 공장을 활보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209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도 테슬라 주가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떴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갈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방은 단단하고 상방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